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7일 오후 6시 10분이네요. 코로나19가 떠나갈 기운이 없네요. 예. 오늘 수업을 세 가지를 올려야 돼서 한 가지를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피 머신의 구조 및 내부입니다. 예, 여러분들 커피 머신을 많이 보셨겠지만은 안에가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저번 시간에 한번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커피 머신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현장에서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자, 커피 머신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체형 보일러라고 하는데, 일체형 보일러하고 이제 독립형 보일러라고 하는데, 일단은 일체형 보일러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커피 머신을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도 있고, 학생들 그 자격증 내역이나 딴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커피 머신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아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커피 머신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죠. 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상수도, 수돗물이 들어옵니다. 수돗물이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수돗물은 연수인데, 연수. 왜 그러냐면은 그 강이나 바다에서, 바다가 아니죠, 강에서 나오는 물을 정제를 해서 오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이 걸러져 있습니다. 미네랄. 그래서 수도에서 1에서 2바의 힘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그, 그 속에 있는 그 금속 미네랄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연수기를 사용을 합니다. 연수기를 사용해서 미네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미생물이나 균들을 제거하는 정수기 필터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머신 안에, 여기 요 부분까지가 머신 안입니다. 머신 안에 구조가 되어 있고요. 머신 안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압력을 만들어 주는데, 이 압력이 8에서 9바의 힘으로 물을 앞으로 쏴주게 됩니다. 7에서 9바의 힘으로 물을 쏴주게 되는데, 이 모터 펌프에서 힘이 발생이 되고요. 이 힘이 발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누른 경우 이 펌프가 돌아가면서 물을 쏴줍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정수기에 거친 물이 쏴주면서 이 안에 탱크로 물이 들어가겠죠. 탱크로 물이 들어간 다음에 물이 누르는 동시에 뭐가 되죠? 이쪽에서 밸브를 열어줘서 물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8에서 7에서 9바의 힘으로, 혹은 이 펌프를 만짐으로써 더 높은 압력까지도 펌프의 압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 모터를 통해서 물이 안쪽으로, 커피 머신 안쪽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밸브들이 있는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고, 뭐 에어 밸브도 있고, 플로우 매터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뭐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수도꼭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꼭지. 무슨 말이냐? 수도꼭지를 틀면 어떻게 되죠? 물이 나오죠. 그래서 전자식 밸브. 그래서 전자식 수도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밸브를 누르게 되면은 밸브가 열려서 물이 어떻게 되죠? 안으로 공급이 되고, 공급이 되는 동시에 어떻게 되죠? 이쪽에 있는 밸브도 같이 열려서 어떻게 되죠? 물이 떨어지는, 물이 추출이 되는 데, 물의 압력이 몇 바다? 7에서 9바, 뭐 8에서 10바, 혹은 뭐 10바 이상으로도 기계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커피 머신은 우리가 그 물이 이 보일러 안에서 항상 끓고 있는데, 물의 끓는 점은 99도죠. 100도가 되면 뭐가 되죠? 스팀이 되는데, 이 안에가, 이 안쪽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드린 것처럼 이 안쪽이 뭐 어떻게 되어 있죠?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밀폐가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스팀의 온도는 120에서 13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물이 70%, 나머지 30%가 증기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증기로 뭘 만들죠? 카푸치노에 우유, 거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의 주 성분도 뭐가 되죠? 물, 수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티밍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커피의 우유 맛이 물 맛처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뭐가 되죠? 이렇게 밸브가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은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수도에서 연수기를 거쳐서 연수기는 뭐다? 미네랄을 제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수기는 세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균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펌프에서 물이 들어가서 물을 끓여서 우리가 먹는 커피 머신으로 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커피 머신에는 자, 우리가 커피를 내릴 때는 커피에 있는 미네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미네랄은 커피 머신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석회질이라는 탄산칼슘이 그 커피 머신의 부속분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여기서 이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이렇게 두껍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이 너무 많은 물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에는 상당히 좋지 않다. 근데 커피에는 추출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커피 머신에는 좋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머신을 1년, 2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안에 스케일이 낍니다. 스케일이 껴서 커피 머신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스케일이 많이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스케일이 껴가지고요. 예, 그리고 혹은 히터에 스케일이 끼면 물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나 2년 많이 쓰는 경우에는 한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안에 있는 스케일을 제거해주는 제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일체형 보일러고요. 자, 독립형 보일러. 독립형 보일러는 뭐냐? 자, 일체형 보일러는 물이 여기서 뜨거운 물을 빼게 되면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뜨거운 물을 빼게 되면은 여기는 온도가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근데 이 독립형 보일러는 이쪽에 쓰는 물하고 이쪽에 쓰는 물이 틀려집니다. 무슨 얘기냐? 이 뜨거운 물이나 히터에 쓰는 거는 요 보일러에서 사용을 하고 이 추출해 있는 거는 여기서 물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히팅이 돼서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보일러가 큰 게 또 있어서 두 가지 또 독립적으로 보일러를 사용하게 있는데 이 독립적인 보일러의 특징은 커피에 뜨거운 물이나 스팀을 할 때 커피 머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얘기 드리지만은 자, 커피 머신에 제가 뭐가 들어간다 했죠? 히터가 들어갔죠. 히터에 뭐냐? 히터가 뭐냐? 물을 끓이는 용도로 쓰는 게 히터입니다. 자,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히터가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가 있죠. 자, 보시면은 자, 하나짜리는 몇 개 있죠? 하나만 있죠. 그래서 독립형 보일러가 일체형 보일러보다는 히터 전기 용량을 많이 먹는다. 자, 그리고 이 전자 밸브가 제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물을 열고 닫는 수도꼭지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죠. 기본적으로 생긴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을 끓여서 위에 수증기는 스팀에 우유 거품을 내는데 사용을 하고 뜨거운 물은 어떤 거에 사용한다? 추출에 사용을 한다. 자, 우리가 95도에서 98도, 뭐 90도 이상의 물을 커피 추출에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서요.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쪽에서 찬물을 넣어줘서 온도를 떨어뜨린다든지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는 히터가 좀 더 가열이 돼서 물의 온도를 높인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커피 머신도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보일러와 독립형 보일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커피 머신도 자, 여러분들 커피가 검은색이라고 청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경우는 청소가 매뉴얼이 돼 있어가지고 청소를 상당히 잘 하지만은 일반 커피숍에서는 청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가 검다고 커피 머신을 검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커피 머신을 청소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필터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필터 바스켓을 빼고 이렇게 블라인드 필터, 막힌 필터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힌 필터를 사용해서 티스푼 하나 정도의 그 커피 전용 세제를 넣어가지고요 안에 장착을 한 후에 연속 버튼을 누르는데 요즘에는 커피 머신이 좋게 나와서 버튼을 누르면 청소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버튼을 눌러서 커피를 누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백블러싱이라고 합니다. 백블러싱. 그래서 커피 머신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커피가 추출이 이렇게 되지만은 추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왔는데 여기서 돌다가 밑으로 추출이 안 되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백브러싱이라는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물이 추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된다? 밖으로 배수가 된다.
그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물이 들어와서 떨어져야 되는데 못 떨어져요. 이게 어디로 가죠? 요렇게 배수가 된다. 그게 요렇게 백브러싱이 되네. 그래서 이렇게 백브러싱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밑에 찌꺼기들이 쭉쭉 쌓이게 됩니다. 밑에 찌꺼기들이 쌓이게 돼서 커피 머신에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저분했던 것들이 이렇게 깨끗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것을 다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커피가 검다고 절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뺀 다음에 포터 필터와 안에 있는 그 필터 바스켓을 담가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해도 되고요. 요게 이제 하루 정도만 사용해도 이렇게 검게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먹는 곳입니다. 먹는 곳. 사람의 입에 닿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를 상당히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를 풀러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조금 더 이제 나는 커피를 조금 더 고객에게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아침, 점심, 저녁 3번 청소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하루 한 번 정도 꼭 청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에스프레소 2에 에스프레소 기원.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물을 가열해서 생기는 수증기 압력을 위해서 추출한다. 무슨 얘기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안에서의 물의 공기, 자, 수증기가 같이 들어가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서, 자, 뭐의 힘에 의해서, 펌프 모터의 힘에 의해서 추출이 된다. 자, 그게 이제 에스프레소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원은 익스프레스, 빠르다, 빠르게 추출되다, 젓갈색의 두껍고 조밀한 거품이 덮인 진한 용액이다. 주문 즉시 즉석에서 추출하여 서빙하는 음료이다. 에스프레소에서 왜 두껍고 조밀한 거품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물을 좁은 곳에서 8에서 10바의 압력을 의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거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커피가 볶은 지 얼마 안 될수록 거품이 많이 나고요.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그 아라비카 종보다는 뭐가 많다? 로부스타 종에 더 많다라고 하시면 돼요. 로부스타 종이 더 많다. 그래서 지금 압력을 이용해서 추출한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란 공기를 압축하여 짧은 순간에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 양이 적고 커피의 순수한 맛을 표현하는 메뉴이다. 자, 짧게 추출하는 경우에는 카페인이 적지만은 길게 추출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메뉴에서 똑같이, 자, 에스프레소에서도 똑같이 카페인 양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많이 먹으면 카페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카페인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스프레소 2에, 자, 제가 예전에 다녔던 루소 커피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자, 에스프레소 2에 에스프레소는 6g.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6g, 7g, 8g, 9g, 10g, 11g, 12g, 13g, 14g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잔에는, 자, 7에서 8g 정도의 원두를 사용하는데, 두 잔은 몇 g이죠? 14g에서 16g 정도의 원두를 사용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1g의 원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1000잔을 볶게 되면은 1kg의 원두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g의 원두가 얼마큼의 많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6g을 쓰셔도 되고 5.5g을 쓰셔도 되고 14g을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맛이 커피와 우유와 물과 섞었을 때 어떤 맛이 나냐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요거는 다시 한번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다. 압력은 8 플러스 마이너스 1바다. 추출 시간은 25초 플러스 마이너스 5초다. 추출량은 25초 5ml다. 자, 요것도 옛날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지만은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저랑 같이 하면서 투입량도 바꿔보고 물의 온도도 바꿔보고 압력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로 바꿔보면서 추출 시간, 추출 압력, 추출량, 그리고 인퓨전을 준다. 인퓨전이 무엇이냐? 물을 줬다 뺐다 하는 것들 등을 활용을 하면서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한 달 된 에스프레소, 하루 된 에스프레소, 자, 에스프레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카페다. 카페는 뭐다? 우리가 카페라떼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요것도 다시 한번 교육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마. 자, 크레마가 뭐다? 원두에 포함된 오일 중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표면 위에 떠오르는 것을 크레마라고 한다. 젓갈색의 벨벳 같은 부드러운 촉감이다. 휘발성의 향기를 머금고 있고 입안에서 풍부한 향과 촉감을 느끼게 해준다. 자, 마시면 써요. 에스프레소는 좋고 나쁨을 구별하기 위한 요소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요소는 아니지만은, 자, 맛있는 크레마와 맛이 없는 크레마, 예, 커피의 품질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엷은색의 갈색의 크레마가 있는데, 다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레마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크레마가 적다고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좀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 드리면은, 에스프레소는 몇 g이다? 6g의 원두를 사용한다. 자, 7g도 쓸 수 있고 8g도 쓸 수 있고 9g도 쓸 수 있다. 한 잔을 뽑는 거를 뭐라고 한다? 싱글 에스프레소. 두 잔을 뽑는 것을 뭐라고 한다? 더블 에스프레소라고 한다. 그래서 메뉴에 따라서, 자, 메뉴에 따라서, 자, 우리가 메뉴가 또 이제 우리가 에스프레소만 실질적으로 먹는 건 적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어 먹죠?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먹기 때문에, 아메리카노에는 뭐랑 섞이죠? 물이 섞입니다. 물이 섞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의 물의 비율, 희석의 비율, 자, 이거를 나타내는 게 뭐다? TDS, 물에 녹아 있는 고용 성분의 양이랍니다. 그래서 TDS가 어느 정도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메리카노가 맛있다 맛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맛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잔, 두 잔 분량, 몇 잔을 넣을 것이냐, 몇 샷을 넣을 것이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컵에 뭐에 차이가 난다? 용량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스프레소의 조건, 원두, 블렌딩. 자, 커피 맛을 차지하는 것은 80%의 조건, 블렌딩을 하는 이유. 품질의 일관성, 서로 다른 원두의 단점을 보완한다. 가격을 저감한다. 지역별, 고객별 기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80%는 커피의 맛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커피는 쓰면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는 쉬면 맛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를 브랜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거고, 아까 말처럼 가격의 원가의 절감을 위해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커피를 쓰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어떤 음식이나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커피 맛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음료, 예,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브랜딩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약한 신맛이 나는 커피보다는 강한 쓴맛이 나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별다방에서 강배전된 원두를 사용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는 좋은 커피를, 고급 커피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맛이 나는 향기가 좋은 커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쓴맛이 향기에 대해서 초콜릿한 맛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탄향이 난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본인이 느끼는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자기 몸에서의 기억에 때문에 이런 맛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에스프레소의 조건 중에 두 번째, 그라인더. 그라인더는 뭐냐? 추출 표면을 늘려 물의 가용성 성분이나 커피 성분을 보다 빠르고 많이 추출할 수 있게 한다. 원두를 추출 가능하도록 정도의 일정한 크기로 분쇄를 한다. 그라인딩이 뭐냐? 쉽게 말해서 먹기 편하게 갈아주는 거죠. 예, 갈아주면서 뭘 하냐? 우리가 뜨거운 물이 추출해서 가용성 성분, 물에 녹는 성분을 많이 추출하기 위해서 그라인딩을 합니다. 원두를 추출할 가능하도록 정도의 크기의 분쇄. 자, 이것도 분쇄도, 원두의 상태,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g을 넣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6g을 넣을 것이냐, 7g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분쇄도가 전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라인더의 종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플레이트 그라인더인지 코니컬 그라인더인지 아니면 디스크 그라인더의 종류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자, 블렌딩이 많이 되어 있는지 원두가 잘 익었는지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달라진다. 그래서 원두를 일정하게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라인더다. 그라인더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커피숍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커피숍에서 일을 했을 때, 자, 그라인더를 가는 것, 자, 우리가 칼을 쓰면은 칼을 갈죠. 예, 여러분들 칼을 가는데 실질적으로 칼을 갈아야지 잘 잘리나 안 잘리나? 잘 잘립니다. 근데 그라인더는
일반적으로 1톤 정도, 자 1톤이 몇 킬로죠? 1000kg 정도를 쓰면 갈아주거나 한번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그라인더를 빼서 칼날이 잘 있는지 없는지 갈리는지 안 갈리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는 뭐가 중요하다? 칼날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자, 에스프레소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중요하죠? 머신, 커피 머신. 그래서 커피 머신의 기본적인 이해, 커피 머신의 추출 조건. 자, 그래서 커피 머신 같은 경우도 전기의 와트수, 전력수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요.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쓰는 머신이 독립형 머신인지 일체형 머신인지 어떤 머신인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 커피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커피 머신에 불도 켤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팀봉에 저런 많은 버튼들의 기능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고 커피 머신을 사용하다가 손이 다치시는 분도 있고 손목이 다치시는 분도 있고 많은 몸이 다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리스타. 자, 무슨 말이냐? 자, 아무리 좋은 머신이 있어도 바리스타가 제대로 추출을 못하면은 좋은 커피가 나올 수 없다. 자, 근데 요즘에는 반자동 머신보다는 전자동 머신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누구나 뽑아도 동일한 맛을 내는 전자동 머신이 업주 입장에서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맛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처럼 그냥 음료의 개념으로, 음료를 만드는 음료 제조자의 개념으로 커피를 할 것이냐, 바리스타로서 바에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자판기 커피나 전자동 머신에서 나온 커피를 소스나 시럽을 타서 먹으면 맛있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거는 커피에 대해서 기대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커피를 마시고 느끼고 자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리스타가 필요 없는 매장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빵이 맛있거나 베이커리가 맛있거나 사진 찍기 좋거나 여러 가지. 자, 스타벅스 하버드 슈츠 회장이 말했죠.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고 공간과 여러 가지 감정들과 그런 것들을 판다. 우리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커피를 파는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커피 전문점들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고 장소와 공간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은 단순하게 커피와 베이커리만 파는 게 아니고 모두 팔죠. 음식과 음료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커피만 파는 매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에스프레소 조건, 마케팅, 고객이 요구를 잘 파악하여 매장에 맞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매장의 상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권이 있냐? 고객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몰리는 오피스 상권이 있고요. 하루 종일 손님들이 꾸준히 끊이지 않는 상권이 있고요. 혹은 점심 저녁 때 잘 되는 상권이 있고 주말에 잘 되는 상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소비자들에 맞게끔 그런 마케팅적인 커피에 맞는 것들을 맞춰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에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커피를 판다고 하기보다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커피, 어떤 분들은 싱거운 커피, 어떤 분들은 진한 커피,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진한 커피를 찾고 어떤 분들은 설탕을 넣은 커피, 우유를 넣은 커피. 자, 근데 손님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고객분들은 커피 잘 안다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꼭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 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바리스타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0년 4월 7일 자,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제가 다시 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